3만 명 대상으로 정말 그 섹스 횟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아마도 이 크리스마스 이브거나 크리스마스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을 내봤습니다. 저 혼자 좀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거는요, 성관계 횟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숫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죠.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면 됩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혹은 남들은 몇 번이나 하나요? 또 거기에서 더 나가서는 몇 시간이나 하나요? 사실 몇 시간씩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그 시간으로 물어보거나 횟수로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여자분들도 섹스리스 부부가 많으니까 남들은 몇 번이나 하죠? 저희는 너무 안 하는데요? 혹은 우리 남편 너무 자주 하자고 그러는데 남들은 몇 번이나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적절한 횟수는 몇 번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킨제이 박사가 성에 대한 설문을 돌려서 미국을 굉장히 놀라게 했었죠. 근데 그때 그 킨제이는 사람들의 섹스 횟수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20대는 월 9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이죠. 그리고 30대는 월 7회, 이거는 4일이나 5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대는 월 5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4-5번 정도 한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부간에 보통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2회는 조금 많이 하는 경우인 것 같고, 그리고 1회는 그냥 보통인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안 하면 좀 덜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뭐 이 섹스 횟수는 여러 가지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주말 부부인지 아니면 왜 같이 사는지, 또 나이가 몇 살인지, 건강이 좋은지, 그리고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적절한 횟수에 대해서 뭐 자기 나이에 9을 뭐 곱해서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뭐 이야기를 하던데, 2018년에 그 한국의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 남자 2,000명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00명 대상으로 월 몇 번이나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남성의 월 평균은 5.23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조금 넘게 한다, 이거죠. 꽤 많죠? 그렇죠? 요즘은 뭐 섹스리스 부부가 워낙 많고 섹스 오프 부부도, 아예 안 하는 부부도 굉장히 많은데 30대가 월 6회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가장 왕성했고요. 40대는 5회가 넘었습니다. 5.44회. 그리고 50대는 4.6회. 그러면 50대도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20대가 제일 낮아서 4.2회였습니다. 아쉽게도 60대 이상은 없네요. 다음번에는 60대 이상도 좀 조사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직업으로도 보니까 전문직이 월 평균 6.24회 제일 많이 하는군요. 그리고 공무원이 6.12회, 그리고 자영업이 5.51회, 그리고 노무직이 5.04회. 그러니까 별로 자영업이든 사무직이든 노무직이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전문직하고 공무원이 제일 많이 하네요. 그리고 무직인 경우에는 3.14회. 아마 이거는 무직이면 나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부부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좀 갈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전문직 30대가 가장 왕성하게 성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그래서 다른 고민이 좀 없으면 조금 성관계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섹솔로지, 우리 성과학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사정하는 게 좋다라고 권유를 합니다. 특히 남자들의 얘기죠. 그래서 남자들이 자주 발기가 된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발기가 된다는 거는 남자의 가장 미세한 그 성기의 가장 미세 혈관까지 피가 들어가고, 피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산소 공급이 돼서
기관이 살아있다라는 얘기고, 이 발기는 사실은 여자도 마찬가지죠. 발기는 충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자의 성기로 피가 몰려 들어가서 여자의 성기의 미세혈관으로도 피가 다 이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자의 그 성기관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도 발기는 자주 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주라는 게 너무 지속적으로 되면 이거는 계속 왜 긴장 상태 막 그 짜릿짜릿한 자극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좋지 않죠. 이거는 이제 지속 오르가즘인 경우인데, 이 경우가 아니라 좀 자주 일주일에 뭐 2번이나 1번이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면 좋다는 거고요. 사정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정자가 만들어지면 계속 흡수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관계를 너무 안 하면 왜 몽정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얘가 막 묵도록까지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유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정을 하시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횟수보다는 상대와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양보다 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포옹이나 키스나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섹스를 통해서 즐거운가 아닌가, 애정 표현이 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섹스 횟수가 주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증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대한테 익숙해지고 관계가 왜 그 편안하면 그 상대한테 매력을 덜 느끼기 때문에 사실 섹스 횟수가 줄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 뭐 유튜브, 또 예능 이런 거 더 왜 뭔가 노력하지 않고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생활이 너무 바빠서 뭐 이렇게 그 섹스 횟수는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디지털 세상이 아니라 아날로그 세상에서 파트너한테 조금 더 집중하면 섹스 횟수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좀 더 늘 수는 있겠죠. 자주 규칙적인 섹스는 필요한데요.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캐나다의 그 토론토의 미시소거 대학의 에이미 교수가 3만 명 대상으로 정말 그 섹스 횟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섹스 횟수가 많아지면 연애의 만족도, 관계의 만족도는 분명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한 주에 한 번 부터는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에 한 번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이 분명히 만족도가 높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거나 2회거나는 그렇게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따져봤는데, 보통 그렇게 섹스 횟수가 일주일에 2번 이상인 경우는 의무 방어전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섹스를 자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의무적으로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횟수가 많아졌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경우였겠죠. 근데 실제 커플들의 평균 횟수는 일주일에 한 1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될 거는, 섹스는 숙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즐거워야 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이 과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오래된 커플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부부의 평균 횟수는 1년에 한 51번 정도라고 하고요. 오래된 커플일수록 성관계 횟수, 삽입이 따르는 성관계 횟수보다는 손을 잡거나 키스하거나 그런 행위가 사랑을 더 강력하게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결혼 연한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건강의 문제가 섹스의 횟수를 줄이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혼 단계가 지나가면 섹스 빈도수는 줄게 돼요. 그리고 익숙하면 성욕도 좀 떨어지죠. 그리고 또 과잉 섹스가 너무 많으면 사실은 더 빨리 지루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횟수가 적지 않다면 막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혹은 뭐 20일에 한 번, 이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열흘에 2번이나 뭐 이 정도가 된다면, 그리고 또 만족스럽다면 그거는 정말 더 자주 해야 된다는 강박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뭐, 이 성관계가 우리 건강에 좋은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15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 성관계 횟수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관계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분비돼서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좋은, 멋진 성관계의 경험이 있으면 다음 성관계를 기대하게 된다. 이런 얘기는 드렸어요. 그리고 성관계를 왕성하게 한다라는 건 욕구가 생기고, 흥분도 잘 되고, 만족스럽게 한다는 건 내 신체의 여러 조건들이 굉장히 왕성하고 건강하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관계를 자주 하는 게 고환이나 음경이 작아지고 퇴화를 좀 막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뇌 노화, 치매는 외로움도 또 한몫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건망증 진행을 좀 억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질 위축되는 걸 좀 막아주죠. 그래서 뭐 폐경이 혹시 온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질 위축이 굉장히 천천히 올 수가 있고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심호흡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이 성관계를 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이 심장 운동이기 때문에 심호흡 효과도 있다고 그러고 엔돌핀 분비되니까 행복감 분명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부부관계 횟수가 줄면 정력도 줄고 발기부전은 더 많아지고 질 건조 같은 것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경우는 규칙적인 성관계가 없으면 성기능이 악화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횟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무드가 잡혔을 때, 저 사람하고 좀 하고 싶을 때, 좀 몸이 찌뿌둥할 때, 성적 긴장이 쌓였을 때, 혹은 좀 외로울 때, 저 사람하고 이 애정과 결속감을 좀 나누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횟수는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